자, 이어서 이제 핵과 상부터 출발하는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선형변환 쪽에서 그 여러 가지 선형변환이라고 하는 파트가 사실 있습니다. 회전변환도 있고 대칭변환 있고 좀 은근 많이 나오는 사형 행렬에 관한 얘기가 좀 있는데 이제 거기가 좀 난이도가 많이 높아서요. 일단 50일 편입수학에서는 조금 제외를 시켜놨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기출에서 뭔가 발견이 된다라면은 이제 그 기출에 대한 해설이나 해설 강의 같은 것들을 좀 참고해가지고 메꿔 놓으셨으면 좋겠고 이제 어쨌든 다른 좀 중요한 것들을 할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빼놨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이 조금 있긴 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고 싶으면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나왔을 때 좀 잘 잡아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핵과 상부터 가보면요. 자, 얘는 뭐냐면 어떤 선형 변환이 있고 그 변환의 함수 때문에 발생하는 정의역과 공역 안에서의 부분 공간들을 말을 해요. 그래서 좀 그림으로 표현을 해드리면은 자, 만약에 t가 0으로 보내는 v의 벡터의 전체 집합을 t의 핵이라고 말한다라는 거는 여기서 이게 있으면 일단 0은 0으로 가겠죠. 선형 변환인 거니까. 근데 대입해가지고 0으로 가는 얘가 더 있다라고 봅시다. 이만큼. 그럼 얘네들에 대한 집합이 다 0으로 이렇게 가주면은 얘네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제 커널 T라고 부른대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T에 의한 상, 그러니까 상이라는 건 치역이에요. 치역을 다 모아주면은 걔는 뭐냐면 이미지 T라고 부르고 그렇게 표기한다라는 건데 일단은 얘가 함수니까 이 정의역의 원소들은 모두 한 번씩 출발할 거고요. 걔네들이 실질적으로 대응당하게 하는 이제 이런 집합이 있으면 걔를 이제 이미지 T, 치역에 대한 모임이다 라고 한다라는 게 일단은 이 위의 설명에 대한 그림이니까요. 요거를 좀 같이 그려주시고 자, 그랬을 때 설명을 해보면 1번 KERT라고 표기를 하는데 일단 어떤 부분 공간을 말하냐면은 이 V는 정의역이죠. 정의역에 있는 벡터를 모았는데 그 벡터가 T라는 변환에 의해서 보낸 결과가 0으로 가게 되는 그런 조건 하에 정의역의 벡터들을 모아주면은 정의역 전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정의역 V의 부분 공간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IMT라 쓰면 이제 이미지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써주는 건데 이거는 T라는 변환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대응당한 공역의 벡터들의 모임 그래서 치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널 T라 부르는 거는 정의역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T라고 부르는 건 공역에 있는 부분 공간이다 라고 보시고 이 이미지 T는 좀 동의어가 있어요. 좀 써볼게요. 자, 일단은 커널 T는 어, 핵, 핵 공간, 영 공간 이런 식으로 동의어를 갖고요. 영 공간. 이 이미지 T는요. 상, 치역, 이미지, 이미지. 그 다음에 레인지.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TV 요겁니다. TV. 얘는 뭐냐면 이게 정의역 전체. 그러니까 정의역 전체를 대입해서 모임이 당연히 치역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동의어가 되더라라는 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주제로서 선형 변환 때문에 생기는 부분 공간들이다라고 보시고 자, 이 안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는 어떤 차원의 관계가 자주 출제가 되니까 걔를 이제 암기를 통해서 맞출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결국 랭크만 구하면 끝나는 문제들이 은근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 두 번째로는 정말로 이 커널 T와 이미지 T를 만들어내야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의에 의해서요. 그런 것도 한번 해볼 거고. 자, 아무튼 뭐가 있냐면 이 선형 변환에 대한 차원 정리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 정의역의 차원, V가 정의역이죠. 정의역 전체의 차원은 반드시 커널 T와 이미지 T의 덧셈으로 차원의 덧셈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 좀 받아들여줘야 될 게 뭐냐면 치역의 차원은 표현행렬이든 표준행렬이든 어쨌든 간에 랭크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랭크만 결정이 되면 얘 때문에 결정되고 얘 때문에 얘 결정되면은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얘를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차원의 관계들을 표현행렬의 랭크를 가지고 다 밝힐 수 있더라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정도로 일단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보면 정의역에 대한 차원이 5, 공역에 대한 차원이 3일 때 이렇게 진행하는 선형 변환이 있대요. 어떤 기전인지는 모르겠대요. 아무튼 표현행렬이 있어가지고 이만큼이 나온다라면은 이 표현행렬에 대한 일단은 랭크를 구할 거고요. 왜냐하면 커널 T의 차원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차원을 구할 때는 위에서 배웠었던 차원 정리에 관련된 공식들로 가지고서 계속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M에 대한 기본행 연산은 1행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3행에 더하면 요렇게 돼요. 그럼 비례관계 날리시고 랭크가 2네요. 그럼 따라서 랭크 M, 표현행렬에 대한 랭크는 디멘전 이미지 T, 치역의 차원이고요. 우리는 선형 변환의 차원 정리에 의해서 이 정의역의 차원이죠. 정의역의 차원이라고 하는 5차원은 그 디멘전 커널 T 더하기 디멘전 이미지 T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3이 되는 것이고 얘 2니까 따라서 답은 2번이다. 이런 식으로 찍어줄 수 있다. 이런 차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또 해볼게요. 행렬 A가 있는데요. LV는 AV에 해당하는 A는 표준행렬이고요. 모든 표현행렬이자 표준행렬들은 다 랭크가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선형 변환에 대해서 자, 얘가 뭐게요? 이만큼은 정의역 전체를 대입했다라는 의미니까요. 얘가 L에 대한 변환의 치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역의 차원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우리는 디멘전 차원 이미지 L이라고 하는 거는 랭크 A, 표현행렬이자 표준행렬의 랭크랑 같다. 그럼 A의 랭크만 구하면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1, 2,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1, 3, 2,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해서 하면 0이고 그 다음에 3이고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3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 곱해서 하면 0, 0, 0, 0, 0 날라가네요. 그럼 또 이거 비례관계네요. 날려주시면 랭크가 2가 뜨기 때문에 답은 2다. 이런 식으로 랭크만 구하면 끝나는 문제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자, 11번 마찬가지로 지금 이 A 트랜스포즈는 표준행렬. 표준행렬이라는 것이고 여기다 이제 A를 쓰는 거는 이제 A라는 행렬에 관한 그런 변환이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그럼 이제 일단 A의 트랜스포즈를 구하면은 이만큼 A에 대해서 2, 3, 1 3, 3, 1 2, 4, 1 5, 7, 2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3행을 기준으로 올라갈게요. 1, 1, 1, 2 0, 0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 곱해서 하면 0이고 0이고 1이고 1이고 마이너스 2 곱해서 하면 0이고 1이고 그 다음에 0이고 1이 되겠죠. 어차피 이제 행 교환을 해주면 선두가 3개가 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얘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랭크를 구한 건데 우리가 디멘전 커널 T랑 디멘전 이미지 T를 더하면 지금 정의역이 몇 차원이냐면은 4차원이네요. 4가 나오는데 이만큼이 랭크로서 3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구하는 디멘전 커널 T는 1이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랭크로 끝내는 문제. 자, 다시 선형 변환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순서쌍끼리의 대응이고 기저의 언급이 없으니까 우리는 A를 표준행렬로 얻을 수 있고 표준행렬 그랬을 때 이 함수값에서 개수들을 행으로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1, 1, 0 0 곱하기 x가 생략 0, 1, 1 그 다음에 1, 0, 1 했을 때 랭크는 1, 1, 0 0, 1, 1 0, 마 1, 1 더해주면 1, 1, 0 0, 1, 1 0, 0, 2까지 갑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랭크 자체가 풀랭크 3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디멘전 이미지 L은 3이라는 거고 랭크로서 그 다음에 우리 정의역의 차원이 커널과 이미지의 덧셈인 거니까 차원에 디멘전 커널 L은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더해서 3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따라서 0 빼기 3인 거니까 마이너스 3이다. 해서 12번까지 받고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순서쌍끼리의 대응이고 기저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표준행렬 A를 만들면 이 함수값에서 개수들을 행으로 가져옵니다. 1, 3, 1, 1, 3, 1 그 다음에 2-2, 2-1, 0, 1
그 다음에 4, 1, 6, 3 가져오면 이거 기본행 연산으로 갔을 때 여기 0이고요. 0을 만들고 싶고요. 자, 1행에 마이너스 2 곱해서 2행에 더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3, 자 마이너스 4 곱해서 더하면요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되니까 랭크가 2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핵과 치역의 차원을 차례대로 구하라 했으니까 랭크를 구한 거고 이거의 차원은 2고 정의역이 4차원인 거니까 더해서 4가 나오려면은 얘도 2고 그래서 2랑 2다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13번까지는요 사실은 뭐냐면 이 선형 변환에 대한 차원 정리 요것만 외우면 그러니까 결국엔 랭크만 잘 구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되니까 이게 뭔가 이제 선대 쪽에서의 뒷진도기 때문에 이제 많이 좀 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해서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어떻게 나면 어떻게 푸는지를 좀 잘 정해주면 얼추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됩니다. 자 14번 얘는 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이게 P5까지 가는 거고 순서쌍끼리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표현 행렬이나 표준 행렬 자체를 뽑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정의에 의해서 그냥 핵과 치역의 차원을 구하기 위한 그 공간 자체를 좀 밝혀볼 건데 일단 어떻게 될 거냐면은 커널 T는 A, B, C, D, E의 모임이겠죠. 정의역의 벡터의 모임인데 내가 얘를 T에 A, B, C, D, E를 했을 때 그게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가 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는 A 플러스 2분의 bx의 제곱에 플러스 3분의 cx 3승이 0이다 라는 거죠. 그럼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말은 무슨 말이랑 똑같은 말이 되는 거냐면은 a랑 b랑 c가 0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결국에는 조건이 대입이 되면 0, 0, 0, 0, d, 2가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얘가 d 곱하기 0, 0, 0, 1, 0, 2 곱하기 0, 0, 0, 0, 1이 되는 거니까 기저가 두 개죠. 1차 결합의 표현에서. 따라서 디멘전 커널 d는 2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함수의 입장에서 함수 값이 0이 되는 조건을 뽑아서 그 조건을 다시 정의역 벡터 대입한 다음에 그 우리 조건 제시법에 의한 그 기저와 차원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뽑아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치역의 차원이라는 거는 결국 얘의 모임입니다. 얘의 모임은 이제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로 이제 세 개의 벡터들이 1차 결합이 될 거니까 우리는 치역 이미지 T는 A 2분의 bx 제곱에 3분의 cx 3승의 모임인데 그게 A, B, C, D, E가 이제 모든 실수일 때 라고 말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결국엔 얘가 A 곱하기 1에 B 곱하기 2분의 x 제곱에 그 다음에 C 곱하기 3분의 x 3승이 되는 거니까 이게 숫자 곱하기 벡터로서의 1차 결합에서 지금 얘를 만드는 게 그 1과 2분의 x제곱과 3분의 x3승으로 만드는 것이니 얘가 3차원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어차피 둘 중에 하나만 구하면 더해서 5가 나온다라는 정의역 차원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핵과 치역의 차원을 정말 정의에 의해서 구하는 거다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이 변환이 이렇게 이제 순서쌍끼리 대응이고 표준 기절을 쓰는 바람에 그 변환을 설명하는 행렬이 하필이면 표준 행렬입니다. 표준 행렬. 그러니까 표준 행렬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말인데 그때는 좀 추가적으로요. 이 커널 T와 이미지 T가 그 행렬에 대한 우리 행공간, 열공간, 해공간에서 배웠던 그 널스페이스, A의 널스페이스로서의 해공간과 T의 커널이 같고 그 다음에 이제 A의 열공간과 이미지 T를 그냥 동일한 공간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만큼을 좀 외워주시면은 자 이거에 대한 얘기는요. 자 이런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이 정의된 선형 변환에 대해서 T의 치역을 구하래요. 그러면 결국엔 이제 얘, 얘가 된다라는 건데 이게 일단 A라는 행렬을 내가 잡았을 때 이게 순서쌍끼리 대응이면서 기저 언급이 없으니까 이 순서대로 함수 값들을 행으로 가져오면은 0이랑 마이너스 4랑 2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4고 그다음에 1, 1, 0이 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 행렬에 대해서 지금 이 t의 치역은 이 a의 열 공간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럼 따라서 일단 전 3행으로 올라올 거고요. 0, 마이너스 8, 4, 0, 마이너스 4, 2 해주면 1, 1, 0과 그 다음에 비례관계 날리면 어쨌든 선두가 어디 뜨냐면은 1열과 2열이 뜬단 말이지. 그럼 A로 돌아가서 이 1열과 2열은 지금 A의 열 공간을 이루는 기저가 되는 것이고, 얘를 이제 외적을 좀 해주면 법선 벡터까지 뽑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R3의 독립인 두 벡터로 생성하는 공간이 원점을 지나는 평면인 게 명확하기 때문에 외적을 통해서 가는 것이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R3의 벡터 중에 독립관계의 두 벡터가 만드는 그런 부분 공간은 반드시 원점을 지나는 평면이고, 그들의 외적이 법선 벡터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 우리 앞쪽에서 뭐 기저화 차원 정도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해주면 이거 8,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나오면서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법선 벡터가 되는 겁니다. 크기는 깎아도 되겠죠? 그럼 따라서 이미지 t를 구하는 거였죠. 얘는 그냥 A의 열 공간으로 대신할 수가 있고, x, y, z의 모임인데 법선 벡터가 2랑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고 원점 지나는 평면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얘를 구해주면은 답을 2번으로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역을 열 공간으로 대신해서 구했다 정도가 되고, 자 마찬가지로요. 지금 tx는 ax의 관계니까 얘는 이제 표준행렬 A 라고 했을 때 이 치역의 기저가 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말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저는 또 A의 입장에서의 열 공간을 구하러 갑니다. 그럼 여기 001, 003이다 했을 때 선두는 1열과 3열인 거니까 돌아와서 1열과 3열이 열 공간을 이룰 거예요. 그러면 또 바로 평면을 만들어 버리세요. 1, 1, 1, 1, 1, 1, 2, 4, 1, 4, 1, 2. 그러면 여기서 외적을 했습니다. 2, 마이너스 3, 1이다. 얘가 법선 벡터다라고 말을 하면은, 따라서 지금 t의 치역이라고 하는 건 a의 열 공간으로서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z는 0이다 되는 것이고, 얘의 기저가 될 수 없다 있다는, 일단 이 공간에 있어야 기저의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이 공간에 없는 건 당연히 기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그럼 대입해보면은 성립을 해요. 기저될 수 있는 거고, 대입해보면 성립을 해요. 될 수 있는 거고, 대입해보면은 4 빼기 9에 더하기 오니까 될 수 있습니다. 얘부터 할 거랬네요. 대입해보면은 2에다가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1에 다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얘가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골라주시면 된다. 자, 근데 이 17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행렬 표현이 표현 행렬이지 표준 행렬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기서 열 공간을 찾아서 이렇게 치역을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표준 행렬일 때만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 표현 행렬을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걸로 조금 치역의 벡터들을 몇 개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일단 얘를 만드는 원리가 지금 이 순서 기저는 정의역과 공역에 같이 공유되고 있는 기저로 봤을 때, 이 t에 0, 1, 1이란 첫 번째 기저를 대입하면은 다시 이제 공역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을 했을 때, 그때 좌표 벡터들을 어디로 배치하는 거였냐면 이제 1열에 배치를 하는 거였으니까, 그렇게 배치를 해주면 결국엔 이게 이제 하나의 치역의 원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결과였기 때문에 1, 1, 2가 이렇게 배치가 됐다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면은 그게 3,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2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2번이 됐는데, 이게 만약에 안 나왔다 보기 중에, 그럼 이제 두 번째 기저랑 세 번째 기저도 보내보면서 그 벡터들을 가지고서 그 보기랑 비교해서 치역에 속하는 벡터를 찾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면은, 지금 위에 거랑 비교해보면 이 15, 16번은 그 행렬이 표준 행렬인 거니까 열 공간으로 대신한 거고, 얘는 표현 행렬인 거니까 열 공간으로 대신하시면 안 된다. 뭐 이 정도에 대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주제들 단사 전사 어쨌든 이게 함수니까요. 단사 함수 전사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이 단사 함수라는 거는 뭐냐면 그 단사 이런 단사의 정의가 있었죠. 모든 공역의 원소들이 한 번 대응 또는 대응을 안 당해야 돼요. 이게 단사 함수였습니다. 근데 이 선형 변화는 일단은 무조건 0은 0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 공역의 원소 중에서의 무조건 존재하는 0은 이미 하나한테 대응 당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커널 T라는 애가 있으면은 그 커널 T는 다 0으로 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커널 T에 대한 차원이 1 이상이 돼버리면은 단사를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사라는 말은 그냥 디멘전 커널 T가 0이다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디멘전 커널 T가 0이면 주어진 변화는 단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사는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은 상황태를 말을 해요. 그럼 치역이 그냥 공역이 다 돼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냥 치역의 차원이 나와 있는 변환의 공역의 차원이 돼버리면은 전사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까지가 선형 변환의 단사 전사까지.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함수가 순서쌍끼리 대응이면서 순서 기절 안 줬으니까 그냥 함수값 읽어가지고 표 준행렬을 만들 수 있습니다. 표 준행렬은 1, 2, 4, 5 그 다음에 2, 0, 1,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2, A2가 돼요. 그래서 기본행 연산 1행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2 곱해서 0이고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7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7 그 다음 그냥 더하면 0, 4 A 플러스 4, 7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더해주면은 1, 2, 4, 5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0, 0 A 마이너스 3, 0이 되는 건데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물어보는 거는요 T가 전사함수 즉 이 정의역 전체를 대입한 결과가 공역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위한이라고 했으니까 전사가 되려면 이 공역에 대한 차원이 곧 치역의 차원인 거니까 이 전사를 설명하는 방법은 디멘전 이미지 T가 3이면 되는 거죠. 공역이 3차원 R3니까 디멘전 이미지 T가 3. 근데 치역의 차원 언제나 랭크랑 같으니까 랭크가 3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랭크가 3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랭크를 구하던 이 계산에서 랭크는 여기까지가 랭크를 결정한 애들인데 얘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럼 따라서 A가 3이 된다라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면 정리를 해보면 지금 주어진 변화는 R4에서 R3로 가는데 정의역과 공역에 대한 기저의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때의 표현 행렬은 표준 행렬이고 표준 행렬을 만드는 방법은 함수 값에서 개수들을 순서대로 1행, 2행, 3행 건 거고 그렇게 만든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찾는 거는 t가 전사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인 거니까 전사함수가 된다라는 거는 지금 공역 R3의 차원이 3차원이기 때문에 치역의 차원도 3이 돼주시면 되고 그 치역의 차원이 3이 된다라는 거는 다시 랭크가 3이 되면 된다는 거니까 A 랭크를 보면서 3이 되게 하기 위한 조건이 A가 3이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말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골라주시고요. 자, 얘는 이제 A가 가역행렬이다라는 걸로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되니까 잘 읽어보시고 이제 이거에 관련된 명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요게 이제 같은 말로써 계속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앞에 부분 비교해가면서 좀 잘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정도가 됩니다. 일단은 이거 정도까지는 뭐 참고 삼아서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실어드린 거고요. 여기까지가 사형 행렬이라는 조금 중요한 주제가 있긴 한데 그거 빼고서의 선형대수의 끝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사형 행렬 배웠다라고 쳐도 사실 편입수학에서는 여러 가지 추가 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편입 역사상 몇 번 안 나왔었지만 뭐 그래도 나왔었으니까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주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굵직한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 교재에서는 이제 나올 수 있는 주제들 위주가 되고 그게 이제 편입수학 전체에 대한 범위가 한 100 정도라 보면다라면은 이제 여기서 다루는 것들은 한 90에서 95 정도의 범위를 다룬다라고 보시고 약간 이제 나머지 짜투리 주제들은 사실은 기출문제 정리하면서 나오게 되면 나올 때마다 정리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까지가 일단 미적 선대가 마무리가 된 거고요. 다음 시간에 저는 이 다변수 미적분학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할 거고, 이제 남아있는 얘기는요, 다변수 미적분학이 거의 전부고요. 이제 공학 수학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은 것들 처리하면 일단 전체 진도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다변수로 돌아오도록 할게요.